만수는 딸의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전화도 없이 찾아온 것이 미안했지만 초인종을 누르며 중얼거렸죠. 지수야, 아빠야,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흐느낌과 함께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수는 급히 지수가 전해줬던 비상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펼쳐진 광경에 만수의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지수의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딸밖에 모르는 딸바보 만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 만수는 딸의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몇 달 만에 찾아온 불청객이었습니다. 전화도 없이 찾아온 것이 미안했지만 지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좀 보러 왔다. 만수는 초인종을 누르며 중얼거렸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리에 만수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흐느낌? 아니면 비명?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만수는 곧바로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 소속 사이버 수사대에서 30년간 일했던 그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15층까지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올라가며 만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내 예감이 틀렸기를. 지수의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만수의 심장은 더 이상 빠르게 뛸 수 없을 만큼 요동치고 있었죠. 이번에는 흐느낌과 함께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자꾸 내 일에 코를 들이밀어? 그리고 이어진 지수의 울음소리. 아파요. 제발 그만해요. 순간 만수의 온몸의 분노가 치솟았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돌려받고 잠겨 있었지만 지수가 결혼 후 전해줬던 비상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펼쳐진 광경에 만수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 현석은 지수의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선명한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만수가 외쳤죠. 현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오해입니다. 지수가 회사 기밀을 훔치려고 했어요. 만수는 말없이 현석을 노려보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범죄자를 상대했던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 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현석은 순간 주춤했지만 곧 노트북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회사 재산입니다.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는 방 안으로 사라졌죠.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는 재빨리 지수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몸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괜찮니? 많이 다쳤어?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흐낄 뿐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니? 아빠랑 같이 나가자. 만수는 부드럽게 지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순간 지수의 휴대폰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네 휴대폰은 어디 있니? 지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현석이가 가져갔어요. 내가 누구랑 연락하는지 항상 확인해요. 만수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딸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몰랐던 것이 자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옷 좀 챙겨. 지금 당장 나가자.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에 몇 가지 물건을 넣었습니다. 현석은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마도 증거를 없애고 있을 것이라고 만수는 추측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만수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다 괜찮을 거야. 아빠가 지켜줄게.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오르자마자 지수는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려 버렸죠. 그녀는 얼굴에 멍을 손으로 가리며 오열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만수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절대로. 만수는 차를 출발시키며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랬니?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어? 지수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화가 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더 잘하면 될 거라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만수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이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 자식이 네 노트북을 가져가려고 했니?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있어요. 현석이가 회사에서 나쁜 일을. 그때 지수의 가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가방을 바라봤어요. 예비용 전화예요. 현석이가 모르는
만수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강지수,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현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전화를 가로챘어요. 야, 이현석. 내 딸한테 다시 연락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만수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 딸 건드리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경찰 소속 사이버 수사대에서 30년이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면 한번 해봐. 만수는 전화를 끊고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전원 꺼. 이치 추적할 수 있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껐고 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그 다음에 아빠가 할 일이 있어. 만수는 복잡한 도로를 통해 미행을 따돌리는 요령으로 차를 몰았고 30년간의 수사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가명으로 방을 잡고 지수를 안내했죠. 여기서 쉬고 있어. 문은 절대 열지 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수는 겁에 질린 눈으로 울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는 건데요? 만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집에 가야 해. 오래된 장비들이 있거든. 현석이 뭘 숨기려고 하는지 알아내야 해. 지수의 눈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조심해요. 현석이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걱정 마. 아빠는 더 위험한 사람들 많이 상대해봤어. 모텔을 나서며 만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지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만수는 오래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퇴한 사이버 수사대 팀장 이기술이 다시 빛을 발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딸을 위협한 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빗소리가 자동차의 유리창을 두드렸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그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 찼습니다. 2년 전 봄날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아빠, 오늘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수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죠. 만수는 딸의 행복한 목소리에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입은 정장을 입고 식당에 도착했을 때 만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남자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만수의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간 수사관으로 살아온 만수의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석의 미소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계산된 듯한 느낌이었죠. 넥스트페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석은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술술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사이버 수사대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아직 접근 권한이 남아 있었죠. 이현석의 이름을 검색했지만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학 시절에 해킹 동아리 활동 기록 정도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만수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후 지수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우리 결혼하려고요. 만수는 반대했습니다. 너무 서두른 거 아니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현석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만수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네가 후회할까 봐 그래. 아빠는 평생 사람 보는 일을 했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저 한 번 믿어주세요. 이번만큼은요. 결국 만수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혼 후 지수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항상 현석이 옆에 있었고 만수와 지수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현석이가 너무 바빠서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만수는 점점 멀어지는 딸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작은 소포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지만 만수는 직감적으로 지수가 보낸 것임을 알았습니다. 소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지만 파일들은 모두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죠.
만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알려주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 기억이 만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더 빨리 알았다면 지수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집에 도착한 만수는 곧바로 오래된 장비들이 보관된 방으로 향했어요. 디지털 포렌식 장비들과 컴퓨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지수가 보냈던 USB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호를 풀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핸드폰을 꺼내 오랜 친구이자 전직 동료인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만수? 태준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선배,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태준이 다시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네. 만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 문제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1시간 후 만수는 강남의 한 작은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무실은 조그만 보안업체였고 태준이 은퇴 후 차린 회사였죠. 태준은 문 앞에서 만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네.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첨단, 보안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최신 기술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만수는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수와 현석의 만남, 결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태준은 묵묵히 듣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넥스트페이 요즘 금융권에서 뜨고 있는 회사야.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만수의 눈이 커지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태준은 컴퓨터를 켜고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회사 겉으로는 성공적인 기업이야. 하지만 자금 흐름이 이상해. 큰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실제 서비스 개발에는 얼마 쓰이지 않아.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지 흔적이 없어져. 만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지수가 뭔가를 발견했을 수도 있겠네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지수가 회사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면.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을 테니까. 지수가 보낸 USB가 있는데 암호화돼 있어서 열 수가 없어요. 가져왔어?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태준은 곧바로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고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어요.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시도해볼게. 시간이 걸릴 거야. 만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태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됐다. 비밀번호는 첫눈 오는 날이었어. 순간 만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은 지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날이었죠. 첫눈이 오면 항상 만수와 함께 산책을 나갔었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열렸고 그 안에는 여러 문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넥스트페이의 내부 자료구만. 두 사람은 파일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회사 자료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이 계좌들이 가상화폐로 자금을 세탁하고 있구만. 태준이 중얼거렸고 만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군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지. 이건 대규모 사기 조직의 흔적이야. 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이런 위험한 정보를 발견했다면 지수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넥스트페이 서버에 침투해야 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니까. 만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밑달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이미 은퇴했어. 이런 때를 위해 은퇴한 거라고 생각해. 만수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어요. 딸을 위험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합시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수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구해줄게. 태준의 사무실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만수와 태준은 밤새도록 넥스트페이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불빛이 두 사람의 지친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 회사, 보안이 예사롭지 않네요. 만수가 중얼거렸고 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철저하구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지. 만수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죠.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방화벽이 여러 겹 쌓여 있었습니다. 작전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겠어요. 태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반짝였죠. 지수가 회사 내부에서 일했다고 했지. 혹시 지수의 계정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놈이 아무리 영리해도 모든 흔적을 지우기는 힘들어.
특히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더욱 그래. 두 사람은 지수의 USB에서 발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태준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찾았어. 계정은 비활성화되었지만 기록은 남아있어. 마지막으로 접속한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만수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은 경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태주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고 작전이 세워졌어요. 태주는 넥스트페이의 백업 서버에 가짜 보안을 심기로 했습니다. 가짜 보안이 실행되면 태준과 만수는 제한된 시간 동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죠.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울었지만 태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50대 50 들키면 사이버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태주는 만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시작하자.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 만수는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5분, 10분, 마침내 20분 후 컴퓨터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왔다. 태준이 외쳤고 만수는 흥분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화면에는 넥스트페이의 내부 파일 시스템이 펼쳐졌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 최대 30분 안에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돼. 두 사람은 재빨리 파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만수는 금융거래 기록을, 태준은 이메일과 메시지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만수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보니 각각 다른 투자자들의 정보와 자금 흐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금 세탁이 아니야. 대규모 사기야.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면에는 수백억 원의 투자금이 복잡한 경로를 거쳐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는 흐름도가 있었죠.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거군요. 태준이 다른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방식으로. 두 사람은 서둘러 모든 증거를 복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충분한 증거는 확보했고 이걸로 그놈을 구속시킬 수 있을 거야.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지수에게 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파일 복사가 완료된 후 두 사람은 서둘러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태주는 침입 흔적을 지우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현석이 머지않아 침입 사실을 알아차릴 거예요. 만수가 걱정스럽게 말했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어. 지수한테 빨리 가봐. 차 안에서 만수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현석의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대규모 사기였죠. 모텔에 도착하자 지수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들어오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뭔가 찾았어요? 만수는 노트북을 펼치고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죠. 지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네가 숨겨둔 USB 덕분이야. 태준 선배의 도움도 컸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현석이가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재무 기록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만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처음부터 모두 다 이야기해 줄래?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현석이가 해외 출장을 갔을 때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보안 설정이 낮은 서버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상한 폴더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파일들을 열어보니 만수는 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범죄를 발견한 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증거를 모았고 결국 그 사실을 현석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내가 오해했다며 설득하려 했어요. 근데 제가 믿지 않으니까 지수는 팔에 멍든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수의 가슴에 분노가 끓어올랐죠. 그 후로 제 모든 행동을 감시했어요. 휴대폰, 컴퓨터, 심지어 밖에 나갈 때도 항상 그의 직원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빠한테 USB를 보낼 수 있었니? 만수가 물었고 지수의 눈에는 작은 승리에 빛이 깃들었어요. 현석이가 모르는 이메일 계정이 있었어요. 그걸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 파일에 백업이 있는데 제가 암호화해서 특별한 장소에 숨겨뒀어요. 어디에? 우리 결혼식 사진이 담긴 계정이요. 현석이는 절대 그곳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만수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태준은 즉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파일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만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딸 정말 용감했구나.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지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석이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위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걱정 마. 우리도 만만치 않아.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고 어두운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만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현석, 넌 내 딸을 다시는 다치게 하지 못할 거야. 태준의 사무실에서 만수와 태준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작전을 세웠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사무실을 비추기 시작했죠. 이제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태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는 위험에 현석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모르니까.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부 고발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사이버 수사대에는 익명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좋은 생각인데 그걸 이용하면 그놈이 개입하기 전에 증거가 수사팀에 직접 전달될 수 있어. 두 사람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태준은 모든 증거 파일을 암호화했고 만수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찾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만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화면에는 빨간 경고창이 여러 개 떴고 컴퓨터가 순식간에 느려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만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을. 태준은 필사적으로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분 후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해버렸죠. 망했어. 모든 시스템이 다운됐어. 만수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준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태준이 뒷방으로 사라지는 동안 만수는 불안한 마음에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수야, 받아. 제발. 만수는 초조하게 중얼거렸어요. 뒷방에서 태준이 돌아오지 않자 만수는 불안한 마음에 그를 찾으러 갔죠. 방은 비어 있었고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만수가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만수의 휴대폰이 울렸고 태준이었습니다. 태준 선배, 어디 계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태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긴장된 상태였어요. 만수야, 미안하네. 나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일이 생겼어. 만수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말해봐요. 그냥 시간이 없어. 자네는 빨리 지수에게 가보게. 위험할 수도 있어. 전화가 급히 끊겼습니다. 만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았죠. 서둘러 모텔로 향하기 전에 만수는 태준의 컴퓨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아직 작동 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컴퓨터를 살펴보던 중 만수는 우연히 태준의 이메일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현석과 태준 사이에 오간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증거 파일을 확보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약속대로 빚은 모두 탕감해드리겠습니다. 만수가 지수를 모텔에 숨겼습니다. 주소는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증거 파일도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배신이었죠. 30년 지기 선배가, 그것도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웠던 동료가 그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다른 메시지를 보니 태준이 심각한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현석이 그것을 이용해 그를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손을 내밀어준 친구를 배신한 것이었죠. 순간 만수의 머릿속에 지수의 얼굴이 스쳤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만수는 차에 뛰어올랐어요. 모텔까지 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직장 선배의 배신, 딸의 위험, 모든 것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만수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요. 주차장에 낯선 차량들이 있었고
모텔 앞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지수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침대 시트는 흐트러져 있었고 테이블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싸움의 흔적이 역력했죠. 지수야! 만수가 절망적으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기요, 손님. 뒤돌아보니 모텔 직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몇 명의 남자들이 와서 그 여자분을 데려갔어요. 저항하는 것 같았는데 그분들이 경찰이라고 해서. 만수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죠. CCTV 있죠? 사무실에 있어요. 만수는 곧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CCTV 화면을 확인하니 지수가 두 남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던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현석이었습니다. 만수의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분노는 냉철한 집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죠. 차 번호를 확인한 만수는 재빨리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시절 개발했던 추적 프로그램이 아직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도해 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만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중얼거렸어요. 제발. 놀랍게도 프로그램은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은퇴했지만 그의 접근 권한이 아직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에 위치 추적 결과가 나타났어요. 강남 넥스트페이 본사로 향하고 있군. 만수는 결심했죠. 이제 혼자서 딸을 구해야 했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는 트렁크에서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사이버 수사대 특수작 활동 중에 사용했던 장비들이 담겨 있었어요. 전자 잠금 장치 해제기, 신호방해기, 그리고 작은 스턴건까지. 은퇴 후에도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이 헛되지 않길. 만수는 장비를 챙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넥스트페이 본사로 향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구출 작전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태준이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만수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빚에 몰려서 하지만 이제 후회하고 있어. 지수가 넥스트페이 본사 지하실에 갇혀 있어. 그놈이 모든 증거를 삭제하려고 해. 만수는 침묵했고 태준의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난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딸을 구할 겁니다. 혼자서는 위험해, 네. 만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그의 눈에는 이제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갈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넥스트페이 본사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유리의 벽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눈에는 그저 딸을 가두고 있는 감옥일 뿐이었죠. 만수는 차를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이제 침투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넥스트페이 본사 건물 앞에서 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려한 유리의 벽과 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이 건물에 혼자 침입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했지만, 하지만 지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수는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온 장비를 점검했어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비상구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해제기를 꺼내 잠금 장치에 부착했습니다. 몇 초 후 작은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선 만수는 신호방해기를 작동시켰죠. 이제 주변의 CCTV가 일시적으로 오작동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몇 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움직이며 만수는 건물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태준이 말한 대로 지수는 지하실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했기에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기로 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만수의 숨소리만이 계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득 오래전 특수작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렸었나요? 아니, 지금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목숨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지하층에 도착하자 보안카드 리더기가 눈에 띄었죠. 만수는 해제기를 다시 꺼내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만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발각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5번째 시도 끝에 문이 열렸고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어요. 수십 대의 서버가 일정한 소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고 차가운 냉방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죠.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지수가 의자에 묶인 채 있었습니다. 만수가 달려갔고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수는 재빨리 지수의 묶인 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위험해요. 현석이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지하실의 불이 모두 켜졌어요. 만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현석이 여러 명의 보안요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아버님, 드디어 만나네요. 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실 줄은 몰랐는데요. 만수는 지수를 자신의 뒤로 숨겼고 그의 눈은 현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내 딸에게 한 짓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기재의 모든 증거는 삭제됐고 당신들은 이곳에서 나가지 못할 테니까요. 상황이 매우 불리했지만 아직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증거를 복제해서 금융감독원과 사이버 수사대에 전송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 현석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고 만수는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의 옛 팀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범죄 증거를 분석하고 있어. 그리고 만수는 시계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이 건물은 이미 경찰에 포위되어 있을 거야. 현석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고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죠. 거짓말이죠? 네가 직접 확인해 보면 되잖아. 현석은 부하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건물 주변에 경찰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현석은 갑자기 지수를 향해 달려들며 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 순간 만수의 몸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수훈련에서 배웠던 무술 동작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만수는 현석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순식간에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만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날카로웠죠. 지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사이에 만수는 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만수는 지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죠. 네 잘못 아니야. 이제 다 지나갔어. 경찰관들이 현석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태준이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놀랐지? 미안해, 만수야. 내가 다 설명할게. 지수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태준은 따로 만수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중 스파이였어. 금범죄조사국에서 비밀리에 저놈의 조직을 조사하고 있었거든. 내가 빚을 진 것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어. 만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 태준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작전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 하지만 넌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덕분에 더 큰 금융범죄 조직까지 모두 잡을 수 있게 됐어.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안도감이 뒤섞였기 때문이죠. 결국 좋은 결과로 끝났으니 이해해줘.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약속하지? 태준이 웃었습니다. 6개월 후 만수와 지수는 남해안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넥스트페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현석은 사기와 자금 세탁, 폭행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수는 디지털 보안 전문가로 새 직장을 얻었고 만수는 은퇴 생활을 제대로 즐기며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어요. 아침 일찍 만수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물가에 앉아 일출을 바라보는 지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나왔네. 만수가 옆에 앉았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정말 끝난 걸까요? 만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둘은 조용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황금빛으로 빛났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듯 말했죠.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한 일이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이제 집에 가서 아침 먹을까? 만수가 일어서며 말했고 지수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바다 위로 완전히 떠오른 태양이 그들의 길을 밝게 비춰주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빛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만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그림자는 깊고 어둡지만 결국 인간의 따뜻한 연결이 그 어떤 방화벽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